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22년 11월 모의고사 29번 지문부터 들어가면은 될 것, 24번 지문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합니다. 24번 지문의 주제문을 먼저 적어 보시면 자전거 타는 것의 이미지 변화가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의 이미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조금 적절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컨디션이 요즘에 지금 조금 별로라서 오늘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갑시다. 그 첫 번째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게 자전거잖아요. 그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전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재민아? 1,400억이래요. 대단하죠.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수빈아? 6억이래요. 아니 자전거가 왜 그렇게 비싸야 됩니까? 그러게? 그리고 왜 그런 이미지가 생겨났을까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요. 이제 가봅시다. The recent, 최근에 자전거를 타는 거 있잖아요. as 무엇으로서? 생활 방식으로서 자전거를 타기와 같은 열풍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유행이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보통 우리가 fad라고 말하면 이것도 유행인데요. 최근에 자전거를 타는 거 있죠. 인생과 스타일과 관련된 일생과 관련된 자전거 타기의 유행이라는 것은 됐습니까? 생활 방식으로서 자전거를 타는 유행은 has expressed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써요? 엄청난 증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증가했냐면 in the number of active cyclists예요. 그쵸? 무엇의 증가래요, 가은아? 수의 증가인데요. the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 활발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대요. 그쵸? 그리고 in the growth 또 무엇도 성장했냐면 of cycling club membership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전거를 타는 맞죠? 클럽은 여기서 동아리라고 할까요? 자전거를 타는 동아리의 회원의 수도 지금 증가했나 봐요. 그쵸? 어디에서? In the several European 몇몇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안, 호주 그리고 아시아의 도시 지역들에서 어떻게 됐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고요. 자전거 동아리 회원의 성장 자체를 보면은 생활 방식으로서 자전거 타는 것의 유행이 그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려웠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 두 가지 증가 표현을 보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모두 성장했다라고 얘기했냐면 동아리 회원도 증가했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요. 자전거 타기의 유행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것의 유행이 그 자체를 표현했는데 수가 증가했고 계속해서 뭔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봐서 자전거 타기의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겁니다. It has also been accompanied by a similar reinterpretation
of the bicycle. 이것은 또한 being accompanied 수동태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반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상징적인 다시 해석하는 거죠. 재해석으로 동반되고 있어요. 무엇에? 자전거의 상징적 재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러한 증가가 나왔었잖아요. 자전거의 상징적인 재해석이 등장했대요. 어떻게 해요? After the bicycle had been associated with poverty for many years. 뭐뭐 한 후에 자전거가 had been PP 과거 완료 수동이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대요? 비동사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전거가 무엇으로 관련이 있었냐면 가난으로 관련이 있었대요.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자전거는 가난함과 관련이 있은 후에 굉장히 비싼 recreational 여가용의 bicycles 자전거들이나 여가용으로 영감을 받은 commuting bicycles 통근하는 통근용의 자전거들이 have suddenly become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aspirational products 열망의 제품들이 되었대요. 어디에서? 도시의 환경들에서 열망의 제품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네 번째 문장부터 다시 보죠. 자전거 타기가 유행했다 그랬죠. 그런데 무엇을 동반했었냐면은 자전거의 상징적 재해석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처음에 자전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었다? 가난과 관련되어 있었대.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지금 다시 해석이 되냐면 이거야. 됐어요? 상징적 재해석이라는 건 가난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제 뭐가 됐어? 요게 됐지. 비싼 여가용 자전거가 됐고요. 그 여가용 자전거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통근용의 자전거라고 있었죠. 출퇴근용의 자전거들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으로 등장했다고 은빈아? 열망의 제품들로 도시 환경들에서 등장하게 되었어요. 자전거는 보통 가난함과 관련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제 도시 환경에서는 굉장히 비싼 여가용의 자전거, 그쵸? 그리고 여가용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통근용 자전거들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가용으로 영감을 받은 통근용 자전거라는 건 이게 여가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출퇴근용의 자전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보지 말고 여가용으로 영감을 받은 통근용의 자전거라는 건 결국에는 출퇴근할 때 쓰려는 자전거가 된 거겠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었다고요? 열망의 제품들, 가지고 싶다, 멋있다 이런 제품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In present times,
현대에는 자전거 타는 것은요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되었어요. Which is performed. 얘들 이 문장이네. 어려워. 잘 따라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어떤 활동이 되었습니까? 주관되겠죠? Which is 또한 수행이 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게 무엇을 위해서 수행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It demonstrating value. 무엇인가? 표현적인 가치로서 수행이 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표현적인 가치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현대의 자전거 타기는 어떤 기능이 있나 봐.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표현하는 가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은아, 자전거 동호회 같은데 저도 물론 가본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긴 한데요. 비싼 자전거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야. 야,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이거 1억짜리야. 이거 3천만 원짜리야. 그렇게 표현하는 가치를 위해서 수행이 되는 활동이래요. 그리고 역할도 있는데 in 어디에 있어서 정체성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즉 전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는 나 이렇게 비싼 자전거 타는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야, 나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 자전거를 탄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its effectiveness, 효과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서의 효과죠? Impress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감명시키려고 하는 효과. 그리고 signaling, 이게 전달하는 거죠. 무엇을 전달하지? 사회적인 status, 지위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깊은 인상을 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하는 가치도 있었고요. 정체성 형성의 형성에도 역할이 되고, 방금 본 것처럼 타인에게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아까 비싼 자전거 봤잖아요. 내가 그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동호회에 나갔다고 생각해봐, 수빈아. 와, 이거 얼마예요? 이거요? 뭐 얼마 안 하는데 한 6억 정도 돼요.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고요. 와, 진짜 비싼 거 타시네요. 타인에게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겠고, 사회적인 지위, 저 이 정도 끄는 사람인데요,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답니다. To a certain, 물론 어느 정도로 보자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바꿔놓았습니다. 무엇으로? 상징적인, 또 나와요, marker, 어떤 지표, 상징적인 표시로 바꿔놓았습니다. 무엇의 상징적인 지표인데? 끝났어, 끝. when off야. 얘들아, when off는 부유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뭐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뭐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the well라고 말하면 the rich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rich people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지. 아니 잘 생각해봐봐. 자전거 타기가 이제 가난한 상태에서 비싼 것으로 상징적 재해석이 된다 그랬고,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뽐내고 뭐 자신에게 가치를 보여주고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고 봤을 때 이건 지금 무엇이 된 거냐면 방금 본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의 표시가 된 거예요. 뭐가? 현대의 자전거 타기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장. Obviously, well-laden consumption behavior is by no means limited to cycling. 분명히 가치를 이거 외워야 돼요. 지닌 소비라는 것은 소비 행동이네요. 가치를 지닌 소비 행동은 즉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비 행위는 is by no means 덩어리로 잡고 좀 외우자. 좀 외워. 어차피 안 외우겠지만 좀 외우세요. never예요. 쓸데없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도 틀린다. 이거 안 외우면은 이상하게 해석해요. 분명히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절대로 제한되어 있진 않아요. 무엇에? 자전거 타기에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 뭔 말인 줄 알죠? 이러한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자전거 타는 사이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도 충분히 그러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the link 관련성인데요. with identity construction and conscious consumption 맞네요. 무엇의 관련성일까요?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렇죠? 의식적인 눈에 띄는 이라고 해도 돼요. 눈에 띄는 소비와 관련된 관련성은 has become 되었습니다. 특히 manifest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case of cycling 자전거 타기 행위에서 굉장히 특히나 두드러졌죠.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되게 쉬웠던 질문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가은아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라든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짓게 된다면 마지막 문장이었었죠. 요거 자전거 타기는 정체성 형성과 무엇을 더했냐면은 눈에 띄는 소비예요. 이 소비가 뭘 말하는 줄 알겠어요, 수빈아? 나 잘 나가요. 나 부자예요. 나 이만큼 잘 나가는데요. 이런 눈에 띄는 소비와 관련된 관련성은 결국에 자전거 타기에서 분명한 소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의 이미지가 변화했나요? 네. 처음에 자전거는 가난함과 관련된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검은 색깔 자전거 4억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황금 자전거래. 근데 아까 6억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한다고 은빈아? 저는 이런 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황금 자전거 정도는 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부러우신가요?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부유한 사람들의 표시가 된 게 뭐다? 자전거 타기다. 물론 자전거 타기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By no means limited to 여기 부분 있었죠. 자전거 타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정체성을 형성하고 의식적인 눈의 소비, 눈에 띄는 소비라는 것은 자전거 타기 활동에서 분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4번 지문은 끝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2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29번 시장에서 선매행위의 역할들이에요. 좀 어렵죠. 선매행위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얘가 일단 선매행위거든요. 선매행위가 뭐냐면은 우리나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물건을 파는 거야. 그러면 라이벌이 생겨도 뭐 원조, 그쵸?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게 시장에서 선매행위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잘 따라와요. 문장 복잡하니까요. 나중에 물어보지 마시고 할 때 하세요. 선매행위는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한 가지의 전략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의미해요. 뭐예요? To prevent A from ing 맞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Stop, keep, deter, inhibit 많이 나왔었죠? 어떤 전략이 만들어집니다. 막기 위해서요. A rival 경쟁사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경쟁자? 경쟁자가 뭐 하는 것을 막아요? 시작하는 것을 막는 활동입니다. 어떤 특정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이 선매행위입니다. 표현이 어려웠네요. 선매행위란 방금 본 것처럼 경쟁자가 특정한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활동이라는 거는 경제 활동 아닐까? 시장 활동?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국밥 같은 거 보면은 원조 할머니 국밥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선매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In some case, a pre-emotive move may simply be an announcement of some intent that might discourage rivals from doing the same. 또 어떤 경우에서는 선매행위의 움직임이 들었어요. 선매행위의 움직임이 may simply be 아마 적는 거는 나중에 영상 보면서 하셔도 되겠죠? 지금 이걸 따라오는 게 중요할 텐데요. 했던 거 다시 안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는 선매행위의 움직임이 때로는 이런 광고의 역할일 수도 있거든요. 무엇을 알려주는 걸 수도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might discourage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건데 똑같아요. discourage A from ing 똑같거든요. stop A from ing랑 똑같다는 거예요. 선매행위의 움직임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대요.
어떤 의도? 못하게 하는 건데 경쟁자들이 똑같은 것을 하는 걸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의도를 지닐 수 있대. 쉽네. 선매행위에 대한 첫 번째 예시가 뭐였었냐면 요거. 경쟁회사가 똑같은 것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원조집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매운 라면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불닭볶음면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 게 선매행위입니다. 왜요? 경쟁회사들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The idea of pre-emission implies that timing is sometimes very important. 그리고 이러한 생각인데요. 선매행위와 관련된 사상은 암시합니다. 무엇을 암시하냐면 흐름 바뀌고 타이밍, 시기가 때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두 번째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시기가 중요해집니다. 아무 때나 광고하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시기에 광고해야 되나 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결정이나 이런 행동인데 at one point 한순간에 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시간 속에 특정한 한순간에 하게 되는 결정이나 행동이 이럴지도 모른다. 훨씬 더 보상이 있을 수도 있다. 보람찬 이렇게도 되긴 하는데 말을 바꿔서 이득이 되는 이라고 할까요? 이는 조금 더 쉬워질까요? 특정한 시기에 하게 되는 결정이나 행동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답니다. then 뭐보다? 하는 것보다. 그러한 결정이나 행동을 다른 때에 됐어요? 다른 때에 하는 것보다 특정한 시기에 하게 되는 결정이나 행동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대요. 그럼 다시 두 번째 거요. 선매행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보자면요. 두 번째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보면 특정한 때에 내린 결정이 더 이득이라고요. 예를 들어줄까요? 붕어빵 생각해보세요. 붕어빵. 여름에 팔지는 않잖아요. 겨울이나 가을에 팝니다. 근데 지금 눈치 싸움 하고 있나 봐요. 붕어빵 사장님들이. 왜? 지금은 요즘은 좀 춥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침, 낮에는 좀 따뜻하고 밤에 조금 추워지잖아요. 지금 눈치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붕어빵 사장님들이. 경쟁자가 활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붕어빵 사장님이 우리 학원 앞에다가 먼저 포장마차를 세웠다고 생각해볼까? 우리 여기 뒤에 보면 은비나 공원 있잖아. 거기에 딱 포장마차를 세웠어요. 그럼 다른 붕어빵 장수들이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딱 설치했다고 해보자고. 좀 있으면 추워질 테니까 지금부터 장사하시면 굉장히 이득이 되겠네? 그게 선매행위라는 겁니다. 시장에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다른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 먼저 들어오는 행위가 선매행위입니다. 우린 거기서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네요. prehension. 선매행위는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of waiting advertising. 뭐 과도한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과도한 광고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많은이라고 할까요? 많은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For a period before and during. 제 생각에는요, 여기 있죠. during이랑 when 사이에 대표선행사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before the time, during the time, when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선매행위는 많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For a period, 한 특정한 시기에 광고를 많이 한대요. 뭐 하기 전에, 그리고 뭐 하는 동안에. 여기를 봐야 되겠네. 새로운 진입자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입자라는 건 재미나 그 시장으로 들어오는 라이벌과 같은 개념이겠죠. 새로운 진입자가 launches, 이거 나왔던 단어라서 안 씁니다. 시장에 들어오게 될 때, 혹은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시기 전이나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동안에 그 시기를 위해서 엄청난 광고를 할 수가 있대요. 뭔 소린지 이해됐습니까?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하기 전에 일부러 그 시기에 광고를 많이 한다고요. 왜요? 시장을 사로잡기 위해서요. 왜 그럴까요? 그 의도가 뭐냐면 하면서 끌고 가는 거야. 그 의도는 뭐냐면 이건데요. Make it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지금 보니까 가목적어네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다시. 의도는 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누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새로운 라이벌의 진입자, 새로운 라이벌의 광고가 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To make an impression.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답니다. 그렇겠죠. 누구에게?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새롭게 들어오는 광고가, 즉 라이벌 광고 있지 가은아, 다른 회사의 광고가 고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아,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겠네요.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시기에 광고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왜? 다른 라이벌이라고 할게요.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기에 광고를 많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Product proliferation is another potential prehension trait. 거의 다 왔네. 여러분 거의 각주 나와 있습니까? proliferation이 확산이란 뜻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맞니 수빈아? 네. 제품의 확산은 일단 말 정리 한번 하고 갈게 수빈아. 제품의 확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품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은아 편의점 가니까는 불닭볶음면 종류가 엄청 많더라. 뭐 크림도 있고 뭐 불닭탕도 있고
나시고랭도 있더라고. 그게 제품의 확산이거든요. 제품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게 그 의미예요. 다시 제품의 확산은 또 무엇이냐면 또 다른 잠재적인 선매 행위의 전략입니다. 그럼 선매 행위의 또 다른 전략이 뭐냐면 많은 제품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나와 있다고 은빈? 제품의 확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The general idea is to launch a large variety of product variants so that there is very little in the way of market demand that is now accommodating. 일반적인 생각은 이건데요.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엄청나게 variety of 다양한 제품의 다양성들을 게시하는 겁니다. 제품의 다양성들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시행하는 거예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hat 된다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제품의 변형들을 만들어낼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There is very little.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재민아 이거 부정어야. 조금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거의 없는 이에요.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인데 시장의 수요의 방식에서 거의 없도록 한데 뭐가? That is not accommodated. 맞네요. 주격관계 대명사가 맞군요. 부정어에서 잘하시고 That is not accommodated. 수용이 되지 않는 됐어요? 수용되지 않는 시장의 수요의 방식이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제품들을 만듭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잘 봐봐.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재민아. 수용되지 않는 시장의 수요가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 줄 알아?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되지 않는 시장의 수요라고 말하면 나 불닭볶음면 이 맛도 먹고 싶고 이 맛도 먹고 싶고 저 맛도 먹고 싶어. 근데 그 맛이 지금 없네? 이게 수용되지 않는 시장의 수요거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고객들을 만족시킬 만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고객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사지 않겠죠. 우리 제품을 사지 않을까요?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이겁니다. 악연원리. 즉 만약에 시장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이게 그 말이라고. 제품의 다양한 것들로 시장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it is more difficult. 더 어렵겠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경쟁자들이 가주어 진주어네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거래요. 무엇을? untapped. 너무 말을 어렵게 했어 이 질문. 점유되지 않은 공간들 중원이라고 하지 말자. 시장의 수요에 있어서 점유되지 않은 공간들을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냈지 은빈아. 그래서 우리 제품들이 전부 다 시장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다른 경쟁자들이 점유되지 않은 공간, 즉 비어있는 공간을 발견하기가
어렵겠지. 편의점만 가보면은 매운 라면 코너에 딱 가니까는 전부 다 불닭볶음면들이던데.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면은 선매 행위를 아주 잘한 겁니다. 왜? 다른 라이벌 회사가 매운 라면을 만들어내도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시장에서 선매 행위가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뭐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시고요. 아마 4번째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번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잠깐만 한번 끊어볼게요.